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최고 14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고 온화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군산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가 분양 전환 가격을 부풀렸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정당한 가격이라며 맞서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2012년에 지어진 군산 한 임대아파트. 재작년 여름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분양 전환은 1년 반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주민들과 건설사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배관 공사비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분양가 포함 여부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주민들은 임대계약 당시 옵션에 없던 비용을 건설사가 나중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업체가 군산시에 기부 체납한 도로도 택지비와 도로 조성비로 이중 반영됐다가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중 부과된 걸 저희가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에 갈 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부풀려진 분양가가 한 집당 520만 원에서 72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700여 가구 전체로 따지면 40억 원 규모입니다. 건설사 측은 기부 체납 도로 비용이 이중 반영된 건 실수라며 나머지 원가는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행정 차원에서 손쓸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으로는 강제 조항은 없어요. 분양자는 신청 가격을 이제 조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써있지. 주민들과 건설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도 벌써 2년 6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책들이 나왔지만 정작 업체들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며 불만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자금 지원이 아주 미흡하다는 겁니다. 산업위기 또 고용위기 지역에 지정됐다지만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쪽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가봐라. 가보면은 우리 현재 기존 법으로 잣대를 들이대니까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가지고 보증을 못 해준다. 이런 결론이 계속 나는 거죠.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5천만 원의 무이자 대출과 2억가량 대출에 대한 이자가 지원됐지만 매달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3, 4천만 원씩 돌아오는 이자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11개 협력업체들이 청와대와 여야, 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하거나 공문을 보낸 것만 해도 수십 차례나 됩니다. 여기 가서 좀 살려달라, 저기 가서 살려달라 해도 지금 살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협력업체들은 지난 설 때 전라북도가 푼 명절 자금도 엄격한 조건 때문에 전혀 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협력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 지 어느덧 2년 6개월. 조선소 재가동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협력업체들은 막막한 미래와 꽉 막힌 자금 상황에 피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군산시가 조선소와 GM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사업을 모집했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1,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탈락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의 희망근로사업에는 GM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로 실직한 근로자와 가족이 우선 대상입니다. 선발되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교통정리와 환경정비 등에 투입됩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900명 모집에 2,500명이 접수해 2.7대 1을 기록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던 지난해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청자 가운데 1,600명이 탈락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선소와 GM 공장의 실직 근로자들이 재취업에 실패한 데다 실업수당 기간마저 지난달 끝나 희망 근로 사업으로 몰린 것입니다. 군산시는 조만간 실직 근로자들을 위한 희망 근로 사업을 한 차례 더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차 국가 예산 지원 사업을 빨리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사업이 5월 달에 끝나게 되는데 바로 6월이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군산 지역의 실업률은 2016년 1.5%에서 지난해 4.1%로 치솟을 정도로 고용 상황이 심각합니다. 조선소와 GM 군산 공장 근로자들의 확실한 재취업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단기 일자리마저 얻기 힘든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남원시가 노인 건강을 위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고창군이 도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간판 바꾸기 사업을 펼칩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남원시는 다음 달까지 440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980대를 설치하고 두 달에 한 번씩 공기청정기를 청소할 계획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창군이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낡은 간판을 교체합니다. 고창군은 오는 10월까지 4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상가 등 100여 곳에 새 간판을 설치해 도심 미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진안 홍삼 용담호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용담땡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온 2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30km 코스와 하프, 10km, 5km로 나눠 달리게 됩니다. 순창군이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 교육 사업에 선정돼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순창군은 다음 달부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전북에서는 1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자료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전북에서는 44건의 시위가 발생했고 11,115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가운데 최소한 1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점포에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의 점포에 대해 일반용 전기보다 20%가량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인건비와 임대료가 올라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고창 운곡습지와 부안 직소폭포 등 서해안권 생태지질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도는 2022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고창군, 부안군과 지질공원의 기반을 조성하고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경북 청송, 무등산 등 3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문화재 안내판이 교체되고 안내판의 내용 또한 이해하기 쉽게 바뀝니다. 전라도는 올해 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문화재 안내판 165개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민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도심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주택과 쉼터 등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 건물 12동을 리모델링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고 주차장과 쉼터, 텃밭 등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까지 도심의 빈집 128개 동을 정비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익산시 오산면의 한 식자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280여 제곱미터와 냉동창고 등이 타서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